본격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중! 나! 반가워. 네. 취중진담 말고 취준진담입니다. 네. 이 뭐냐면요, 20대가 가진 그 고민들을 한번 들어보고 같이 소통해 나가는 공간입니다. 먼저 오늘 취준진담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인재개발연구소 대표이자 전국의 학생들을 위해 취업전담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는 정철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취업, 진로 고민을 팡팡 한 방에 날려드리는 아우. 정철상입니다. 야! 다음 분이 굉장히 부담되시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강현규 교수님 자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업의 비밀을 시원하게 벗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취준진담의 진정한 주인공이죠. 꽃미남 토론어, 고려대학교 토론동아리, 고란도란의 회장 최낙원 학생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최낙원입니다. 네. 그리고 토론의 여왕입니다. 역시 같은 고려대학교의 고란도란에 속해 있는 김민지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김민지입니다. 네. 취준진담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 보면은요,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토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두 팀의 토론 지켜봐 주십시오. 먼저 취준진담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네.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 A양입니다. 저는 학점과 스펙 중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대기업 면접만 가면 자꾸 떨어집니다. 엄마, 나 또 떨어졌어. 아니, 우리 딸이 왜 떨어져? 너가 S대에다가 올레인데 왜 떨어져? 너 그때 그리고 같이 갔던 지연이 걔는 붙더니 떨어졌니? 지연이는 붙었어. 아니, 걔가 왜 붙어? 걔는 공부도 못하고 너보다 예쁘긴 하지만 왜 근데 걔가 왜 붙은 거야? 몰라, 걔는 얼굴이 예쁘잖아. 진짜 얼굴이 예뻐서 붙은 거야? 우리 딸도 보자. 어디 한번. 눈도 눈 쌍꺼풀 정도 하고 코 조금만 입도 엄마가 미안하다 진짜. 너는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거야. 저도 김태희 씨처럼 성형 수술하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취업 성형 할까요? 하지 말까요? 아우, 너무 잘하시네요. 기가 감사합니다. 막히네요, 진짜. 네. 이게 취업 성형 때문에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어떻게 정철상 교수님께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학생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었는데요. 네. 요즘은 찾아와서 직접 상담하는 친구들도 있고. 성형에 대해서. 네. 어허. 저는 상담하진 않았는데 학기가 지나고 나면 얼굴이 바뀐 학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좀 외모 때문에 지속적으로 면접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맞습니다. 네, 요즘은 취업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취업에 외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은 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는 게 아무래도 그들의 입장은 못 돼봤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랐을 때보다 네. 살이 좀 쪘을 때 조금 더 자른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때 진짜 잘생겼다고 자부 있었는데 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못나지고 좀 캐릭터를 얻으니까. 저 네. 화면에 어이, 세상에. 굉장히 잘생긴 이 청년 누군가요? 네. 저인가요? 네, 정말 저일걸요. 다들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예. 이종석 씨 닮은 것 같은데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0.1초 네. 이종석이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정철석 교수님께서는 보셔서 괜찮으십니까? 좀 사실 외모지상주의라는 이런 비평도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들은 식스팩을 이렇게 쌓으려고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스팩이 된다. 이런 식스팩. 네. 네. 말이 그런 말까지도 나섭니다. 아하, 그럼 또 강현규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이 취업 성향이 뭐 어떤 분이 필수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아니 저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일단 옆에서 나왔어요. 예. 예.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나라 성형률이 보면 세계 1위거든요. 1위요? 예, 77명 중에 무려 1명꼴이 합니다. 근데 와, 진짜 예, 많네요. 아니, 더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20대는 10명 중에 4명이 합니다. 10명 중에 4명이요?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일본의 절반에 2배, 가까이. 일본의 2배. 혹시 네. 그 MC께서는 쌍코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쌍코피? 아니요. 쌍코피?
모르겠는데요? 어렸을 때 혹시 쌍꺼풀이 많이 안 났어요? 맞아서 많이 이렇게 맞아서. 네네 저희 일이었거든요. 이 쌍꺼풀가요. 쌍꺼풀. 쌍꺼풀. 콧대. 아. 피부를 지칭하는 겁니다. 피부 수술 야. 한꺼번에 하는 건데요. 네. 이 비용이 무려 149만 원이에요. 아니 학생들이 네. 뭐 토익 보는데 돈 없다고 4만 원이거든요. 요거 아끼면 네. 토익 137회를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토익 만점 찍겠네요. 아, 그럼요. 그러게요. 그 네. 시간에 이 뭐 토익 공부해야죠. 네. 인적성 공부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급 비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최종 진담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인상의 비호감인 나, 취업 성형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취업 성향에 관한 그런 얘기도 속 시원히 한번 들어보고 네. 네, 고민도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논제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찬성팀부터 1분 발언 시작하시죠. 네, 찬성팀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찬성팀은 취업 성형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오늘 유재한 MC님을 처음 뵙는 순간 아 인상이 참 좋으시구나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처럼 사람을 평가하는 사랑해요. 과정에서 인상이 중요 요소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 취업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이니 기업 인사 담당자 8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8%가 외모를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인사 담당자 10명 중 6명은 입사 지원자의 외모가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취업 성형은 단순히 잘생기고 예쁜 얼굴을 위해서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호감인 얼굴을 호감으로 만들므로써 외모로 인해 본인의 역량이 평가절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토론 동아리 회장답게 예, 또박또박 잘 또박또박. 얘기해줬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반대팀은 취업 성형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업 성형이라는 것을 찬성하기 위해서 저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취업에 어려움을 겪던 사람이 취업 성형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취업을 했다는 어떤 명확한 근거요. 하지만 과연 이런 근거가 있는지 저는 의문을 표하는 바입니다. 야. 면접에서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그 이유가 외모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죠. 실제로 면접에서 평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성, 뭐 그 기업과 맞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특성 등등이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면접에서 이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 그 지원자가 실제로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면접장에서 그 특성이 맞지 않아 보이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즉, 면접 탈락의 이유가 외모라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취업 성형을 조장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약간 합리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편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혹시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그렇진 않죠. 토론이니까요. 예, 네. 근데 이 어조에서 확실히 토론이라는 것은 네. 그 어조와 말하는 그 투가 굉장히 분위기를 압도한다는 것을 한번 배웠습니다. 네, 기가 알겠습니다. 막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1분 발언 들어봤고요. 네. 지금부터 취업 성형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토론 배틀 전반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철산 교수님, 그 아까 식스팩, 스펙 얘기 네. 말씀하신 것대로 그 약간 그 외모가 네네. 진짜로 그 취업 준비에 있어서 약간 불합리한 요소가 되거나 불이익적인 측면이 될 수 있을까요? 좀 네네. 어떻게 아까 생각하십니까? 반대팀 말씀처럼 네네. 합리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 이제 취준생들을 평가하는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2016년 3월 22일자의 조사에 따르면 네. 인사 담당자 33.7%가 스펙이 조금 부족해도 외모가 뛰어난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줬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약 48%가 네. 외모 때문에 감점 및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휴, 네. 꽤 이런 많네요. 또 인사 담당자가 대학에 이제 사석에 오시거나 특강을 할 때 네. 후배들에게 인상에 대한 지적들을 한다랍니다. 네네. 그래서 머리숱이 없다든지 안면이 비대칭돼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너는 성형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취준생들이 성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준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강현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같은 인사 담당자로서 아까 통계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네. 저는 그 통계 출처를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네. 굉장히 의문이고요. 800명 네, 가량의 교수님. 네, 됐습니다. 네,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네. 정말 극히 일부일 뿐이다. 네.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앞에서 자꾸 통계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인사 담당자들에게 실력이 네. 취업에 영향을 미치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100%가 오케이라고 할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통계의 오류고 사람 잡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모가 떨어졌다기보다 네. 외모의 덕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외모가 절대적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확실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사실 기업에서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조금은 취준생들한테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김민지 학생은 이 취업과 그 외모가 좀 어느 정도의 그 상관관계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 예. 그럼 저를 보지 말고 카메라 봐. 너무 무서워요.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정철상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취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하. 그것이 외모일까요, 인상일까요? 아우. 외모라고 한다면 그것은 취업 내적인 요소로 그러니까 업무 내용과 상관없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서 명백히 위법한 요소죠. 하지만 인상이라면 우리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상이라는 것이 과연 취업 성향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단적인 예로요. 친학원 토론자께서 입론에서 유재환 MC님 언급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유재환 MC님께서는 오히려 살이 찌고 나서 자신감을 얻어서 인상이 좋아지고 성공을 하신 케이스죠. 그렇다면 오히려 취업 성향에 명백한 반대되는 케이스 아닐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최나건 학생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희 지금 취업 성형을 하려고 하는 취준생들은 본인의 외모가 지나치게 비호감이라든지 아니면 외모에 지나친 컴플렉스가 있는 학생들입니다. 아, 그분들이 그런 고민이- 학생들은 성형 없이는 사실상 그것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취준생들에게 다 성형을 시켜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취업 성형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신의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저희의 주장입니다. 그 실제로 이력서나 면접에서 지원자의 외모가 과연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가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요. 강윤 교수님, 그 네. 1차 면접, 1차 서류 이런 데서 그 외모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는지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외모를 평가하는 항목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만약 거요. 그런 네. 기업이 있다면 난리가 났겠죠. 아하, 그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면접관의 취향에 따라 이 인상에 높은 점수를 두는 면접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업은 이런 부분을 네. 예방하기 위해서 면접 제도라든지 서류 전형을 더욱 강화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네. 저런 부분은 오해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 네. 혹시 그 아시아나 항공하면 네. 뭐 어떤 분들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미소가 예쁘신 예쁜 분들? 분. 미소가 네. 이쁘고. 네. 그렇죠. 키가 또- 좀 크시고 왜냐면 네. 이제 가방을 좀 올려두시거나 돌아주실 때가 많으시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아시아나가 사실 올해부터 네. 이력서에 네. 사진을 없앴습니다. 우와. 예.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없앴고요. 네. 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사진을 삭제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아시아나 항공이 왜 없앤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예. 뽀샵이 기가 막히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의 믿을 이유가 수가 될 수 없어요. 있겠죠. 나타났는데 다른 맞습니다. 사람이야. 네. 그래서 항상 확인해 보죠. 네. 본인 맞는지. 네. 실제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인사 담당자들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네. 네.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가 영향력을 상당히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정한 직종에서는 네. 80%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죄송한데 우리 정철상 교수님 주변에는 이상한 인사 담당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저도 최근에- 역량 예. 중심으로 이렇게 예. 채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과거에도 특정한 기업에서 관상을 봤었다라고 하고 아까 인상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인상의 그 말에서 사실 외모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인사 담당자 역할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학생이 외모가 출중한 학생이 있고요. 능력과 자기 전문성이 아주
갖추어져 있어서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정말 뽑으면 우리 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인재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외모만으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성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인재가 2명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은 비호감입니다. 한 명은 외모가 호감형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부터 뭐 비호감, 호감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비호감, 호감 기준이 뭔가요? 주관적이죠. 예, 그리고 굉장히 주관적이죠. 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네. 호감, 비호감은 따라서 이 호감, 비호감 나누는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본인을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연장되다 보면은 자기 실력을 당당하게 내놓지도 못하고 맞아요.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볼 때 호감이냐 비호감이냐를 사람의 외모로 평가하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뭐랄까 뿜어져 나오는 기라고 할까요? 웃는 표정이라던가 말투에서 그런 자신감에서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네. 단연코 후자라고 보거든요. 실제로는 70% 이상이 초두효과라고 해서 네네.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에게 네네네. 높은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네.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보고 싶지만 네네. 짧은 시간 이내에 좋은 인상을 가지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들을 가지고 네. 너무 폄하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그것이 생각합니다. 아니라 저희도 물론 능력, 직무 역량, 인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지금 함께 가지고 있는 공유점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아예 외모를 기업에서 보지 않는다고, 인상을 보지 않는다고 지금 확언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우리 나건 씨께서는 제대로 제가 하는 말을 잘 안 들으셨군요. 저는 시종일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외모를 일부 볼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는 외모보다는 실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일부 본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논제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외모가 비호감이어서 고민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아까 이제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 전형부터 외모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일부가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현상이 성형을 하지 않으면 외모를 바꾸지 않으면 취업에서 탈락할 수 있다.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게 전반적인 그 현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반론을 드리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 쪽도 전부 다 성형을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네. 그런 뜻은 아니고 비호감인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아예 취업 전선에서 자신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펼쳐볼 기회조차 없이도 박탈당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학생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쪽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학생 입장에서 한번 네. 주제를 바꿔보고자 합니다. 네네. 정작 취준생인 우리 학생들이 취업 성형을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취직이 되기 위해서겠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통 취업 성형이 합리화가 되려면 그런 명확한 인과관계로 인해서 네. 취직이 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취업 성형을 하려는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제가 취업 성형을 하려는 이유에 대한 통계 자료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네네. 네. 취업 포털 사람인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네. 사람들이 취업 성형을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뭘까요? 전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아쉽게도 이 통계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네네. 첫 번째 이유가 면접에서 유리할 것 같아서입니다. 유리할 것 같아서. 네, 두 번째가 외모도 중요한 스펙일 것 같아서. 세 번째가 취업 희망 분야가 외모를 중시할 것 같아서. 그리고 네 번째가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서. 같아서. 네, 이처럼 취업 성형을 실제로 희망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조차 네네. 예상에 기반한 희망사항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아까 예상했듯이 실제로 성형 후 취업에 성공을 한 지인이 있어서라는 통계를 볼까요? 네. 네. 전체의 3%밖에 안 됩니다. 3%밖에 안 됩니까? 네, 저는 과연 이것이 명확한 인과관계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고 싶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반대측 의견 제시해 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찬성측. 드리고 싶은데 네. 그 또 다른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네네. 취업 성형을 한 후에 네. 53.8%의 네네. 그 성형 후의 사람들이 네네. 가장 큰 효과로 자신감을 크게 회복했다라고 네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취업 성형이 바로 취업으로 직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면 네. 본인의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취업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 성형이 그런 분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네. 저희 공통의 함의를 보자면 자신감이라는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최너건 토로자님, 자신감이 외모로만 얻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외모로만 얻어지지는 않지만 외모로 얻을 수도 있죠.
외모를 얻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자신의 역량을 더욱 함양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진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근데 왜 외모로는 얻으면 안 되는 건지. 사실 과거에 기업이 그런 실수를 했을 수 있습니다. 네네네. 뭐 외모를 보고 네. 집중해서 뽑는다든지. 네. 하지만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첫째, 채용 도구를 정말 심도 있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서류 전형 기준도 정량적으로 더 강화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근의 현상이랑 과거의 현상이다. 기업은 냉혹합니다. 이익을 내야 되는데요. 이익을 내야 되는데 외모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실력이 있어야죠. 예. 네. 그 말에서 그럼 이익을 낼 수 있다라면 외모도 평가한다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아니요, 저는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게 네, 아니고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두 팀의 네, 이 토론이 토론, 한창 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중간 작전 타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취업 성형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토론 배틀 후반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토론 배틀에 앞서서 약간의 그 팁을 조금 부탁드리려 하는데요. 어떤 팁이요? 강윤 교수님께서 일단 그 성형이 좀 반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좋은 외모가 없는 상태에서 그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데 조금의 팁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아주 있으신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 역시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분은 말도 아름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네. 말씀하신 대로 네네. 좋은 이미지는 사실은 외모가 아니라 네네.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군요. 좋은 마음에서 네. 사실 좋은 외모가 나오는 거거든요. 좋은 인상이.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면접관들 교육시킬 때 네. 꼭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요즘 많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네. 면접장에 들어와서 앉아 있을 때는 네. 대부분이 네. 인위적인 미소를 짓습니다. 입꼬리 이렇게 다 올리죠. 예, 맞아요. 눈이 그래서- 안 오는 미소.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입꼬리만. 하나같이 표정이 네. 다 같아요. 네.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을 교육할 때, 네. 자 면접관님들, 우리 지원자들이 네. 문을 열고 네. 들어오는 그 순간에 집중하세요. 어우. 왜냐하면 네. 평소에 인상 관리가 잘 된 분, 네네네. 그리고 마음이 긍정적인 분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들어오는부터? 아하. 활짝 웃고 들어옵니다. 야. 그럼 면접관들이 보고만 있어도 너무 네네. 기분이 좋아져요. 네. 네. 그리고 말 한마디도 못하면요? 물론 말을 잘하죠.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네. 긴장이 풀어진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마음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네. 평소에 인상 관리를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혹여나 질문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들어올 때 다른 면접관님 분들께서는 네. 들어올 때부터 웃고 들어오면은 저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들어오는데 저렇게 가볍게 들어오나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까요? 아, 혹시나? 이렇게 가벼운 미소, 네. 뭐 예. 하하하 웃으라는 게 아니 아니고요. 그냥 예. 이러는 거예요. 가볍게. 이러고 오는 거예요. 예. 가볍게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게 평소에도 정도? 나는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할 네네네. 거야. 오늘 잘 될 거야. 그런 네. 미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제작진 앞으로 또 다른 사연이 하나 더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혹시 네. 25살처럼 진짜 해주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취업준비생 비양입니다. 저는 주걱턱 때문에 대인관계 기피증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외모 때문에 주위에서 여자 김구라라는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지만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취업에 실패할 때마다 마음의 상처는 더해가고 취업 스트레스로 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에게 항상 미안해하시던 부모님께서 먼저 성형수술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해주셨어요. 결국 저는 주걱턱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외모가 예뻐지니까 내면의 자신감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이 경우는 주걱턱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자존감을 찾으신 네. 경우겠죠. 다른 프로그램은 이렇게 취업은 아니지만 성형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만큼 약간 취업 성형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좀 계시는 게 아닌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지 학생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선택. 제가 취업 성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인데요. 네네. 제가 여기서 거시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를 하면서요.
약간 전반전이랑은 다른 주제를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인 거. 네, 성형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네. 개인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걱턱이라던가 안면 함몰이라던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취업 성형이라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성형을 하고 그것이 마치 꼭 필요한 것처럼 조장되는 이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면요. 네. 사회적인 압박이 생기겠죠. 만약에 내가 외모에 그다지 큰 컴플렉스가 없는데도 네.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아, 성형을 하면 혹시 될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 사회가 내 성형을 원하니까 이 성형을 하게 되면 취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네. 이런 중대사를 결정하게 되면 저는 그것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민지 학생 의견 잘 들었고요. 네. 최나건 학생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취업 성형은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반대 측에서는 이렇게 필요하고 하고 싶은 학생들도 취업 성형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전반전부터. 그리고 반대 측에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내면의 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상 저는 이렇게 외모 때문에 큰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네. 내면이 강하면 된다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조금 더 변질이 되면요. 너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네. 못생겼으면 노력이라도 더 해야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시나요? 이분들에게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취업 성형을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허용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취업 성형을 무작정 반대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또 저희 제작진 앞으로 다른 사연이 하나 더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재환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준비생 A군입니다. 저는 TV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원빈 씨처럼 큰 눈을 갖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자가 무슨 성형수술이냐, 쌍꺼풀 없는 눈도 예쁘다며 반대하셨지만 큰 결심을 하고 성형수술을 감행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 비나 송중기 씨처럼 아, 요새 쌍꺼풀 대세죠. 없는 눈이 큰 인기를 끄는 거예요. 네. 쌍꺼풀 수술한 게 그때 좀 후회가 됐습니다. 심지어 모 기업의 면접에 갔다가 옆에 앉았던 남학생과 혹시 쌍둥이세요?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이고.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네. 그 면접에 끝나고 실제로 물어봤대요. 그 남학생에게 어디서 성형수술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제가 수술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했지 뭡니까. 아이고. 연예인처럼 만들어준다고 광고하던 인기 성형외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다시 성형수술 전으로 돌리고 싶네요. 아이고, 라고 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앞 사연이랑 좀 완전히 반대의 사연이네요. 그쵸? 네, 사실 요즘 성형 열풍이 불면서 네. 이런 고민 가지시는 분들 분명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네. 저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네. 외모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력 위주의 사회로 가야죠. 외모로 따지면 사실 뭐 제 라이벌인 박명수 씨나 김재동 씨도 수술 한 100번씩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이벌 치고는 이기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너무 성형이라는 비약이었나요?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이 성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드는 것도 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교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치아 같은 경우도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치아 성형이라고 하는데요. 아닙니까? 네. 터미네이터 아닙니까? 라미네이트. 라미네이트. 네. 그래서 이게 치아 성형이라고 하는데 치아 교정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 네, 그런 걸 성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점을 뺀다든지 아주 간단한 것도 시술이라든지 이런 네. 말로 그렇죠. 쓰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을 떠나서 제 아주 가까운 가족 중에 하나가 네. 외모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성형에 대해서 네. 저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영향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한 개인이 가지는 그 외모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위안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지 학생 의견은 좀 어떤가요?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지인분의 사례의 경우에는 취업을 위한 성형이 아니라 대인관계 전반을 위한 개인의 선택에 의한 성형 아닌가요? 물론 지금도 우리도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모두가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가지고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간 좁은
좋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사회에 이런 취업 성향의 분위기가 조장이 된다면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우리 일반 취준생들입니다. 우리 TV 프로그램의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모든 취준생을 위한 것인데 만약에 그런 뭐랄까요 취업 성형이라는 것이 조장이 됨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려면 성형을 해야 한다. 취업 뭐 성형을 이런? 이제 조장하는 게 아니라 소수라도 그들의 의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그분들에 대한 생각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저희 쪽은 의견을 드리는 소수라고 겁니다. 말씀하시지 않고 전반전에서 대부분의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가정을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인사 담당자들이 대부분 부분에서는 인사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외모가 지나치게 비호감이라서 컴플렉스인 사람들은 취업 성형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네, 지금 그렇- 산성 측에서는 너무 그 아주 협소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 그런 부분은 우리 민지 씨께서도 개인의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네. 그런 것은 가정이고 허수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비호감과 못생김을 이퀄로 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힙니다. 네, 네네. 사실 좀 외모가 아주 빼어나게 예쁘지 않더라도 굉장히 호감을 가는 친구가 있고 네. 네, 사실 굉장히 뭐 인형같이 예쁘지만 좀 정이 안 간다거나 맞아요. 네, 호감형이 아닌 느낌을 주는 사람들도 그런 있거든요. 단어 하나 있잖아요. 향기 없는 꽃. 네, 그렇죠, 그렇죠. 예쁘지만 뭔가 매력도가 떨어지는 그렇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비호감이라는 단어와 못생겼다는 단어를 이꼴로 놓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가 외모를 바라볼 때도 사실은 조금 더 매력이라는 단어를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모를 바라볼 때 이 외모를 단지 미남 미녀로 이렇게 한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요인에서 만약에 그 한 개인이 불리한 요소에 있다라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실 요새 트렌드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는 네.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너무 인위적인 느낌의 얼굴보다는 사실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얼굴을 더 그렇습니다. 선호하는 그런 사회적인 흐름도 다시 생기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사실은 저도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네. 사투리 쓰지 마시고요. 사투리가 나오는데, 네, 네. 오랜만에 말하니까. 네. 근데요,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을, 이건 다른 얘기예요. 네. 네. 취업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속내가 네. 그냥 하고 싶어서. 네. 예, 근데 그거를 마치 이유가 취업 필요한 때문에 거죠. 이유가 필요한 네, 거로 이렇게 명목이 필요하고. 명목을 네.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 성형은 저는 사실상 반대를 좀 하는. 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성형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면 전 누구든 성형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제 친구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네. 제 친구는 평소에 인상이 사납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네. 그 후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면접에 번번이 떨어져서 본인은 되게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내 인상 때문이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눈매 교정술을 했고 그 후에 약간 인상이 좋아지면서 네. 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면접에 그 다음에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또 그것 때문에 본인이 붙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지 달라진 그 친구의 외모가 당락을 결정지었다기보다는 네. 그 컴플렉스의 극복에 따른 자신감 회복과 그리고 이제 외모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되었으니 다른 분야에도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었겠죠. 네네.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취업 성향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주장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면접을 보는데 네. 우리 그 진행자들이 웅성웅성해요. 네. 와, 쟤는 정말 산적 같다. 산적 같다. 어디서 뭐 막노동 하다 온 친구 아니야? 오. 그렇게 이제 흠하게 생겼어요. 네네.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면접을 봤습니다. 네. 자기소개를 쫙 하는데 네. 본인이 준비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성실하게 프로젝트도 해오고 그래서 저희 면접관들이 네. 만장일치로 그 친구를 뽑았습니다. 저 외모만 그래서 보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면접을 보는 거고 네. 또 심층적으로 네. 그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산적 제가 같다는 한 가지 이야기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적 같다라고 먼저 말을 했다는 거죠. 웅성웅성 거렸다는 게 문제죠. 그런 사회니까 취업 성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그 친구가 그분께서 네. 산적 같지 않고 네네.
더 호감인 외모셨다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었겠죠. 아, 네, 이건 저는 하려고 외모에 대한 판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을 그러나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직접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겠죠. 근데 제가 그렇죠. 이제 특정 대기업을 몇 군데 보면 외모가 상당히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외모가 다르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공정하게 평가를 받았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는 좀 공정한 평가를 많이 취업 성향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네. 취업 성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네.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리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성형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토론 배틀 후반전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찬성팀부터 그럼 한번 최후 발언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네, 찬성팀 최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선 지속적으로 외모지상주의 벗어나야 한다. 인사 채용 과정에서 외모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우리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 취준생들에게 사회가 바뀔 것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회에서 바람직한 가치와 우리 사회의 현실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는 취업 성형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반대팀도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반대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 취업 성형을 말씀하실 때 자신감이 가장 큰 요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러나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납게 생겼지만 제 능력을 쌓음으로 인해서 면접을 극복한 케이스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시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선택이어야 할 성형이라는 중대사가 취업 성형이라는 풍토 조장으로 인해서 사회적 압박, 그러니까 외부적 이유로 인한 선택이 되게 되면 그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이것에 대해 의문을 던지면서 저희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팀 다 의견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네. 그 취업 성형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긴 것만으로도 충분히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네. 어떤 분은 이제 내적인 미가 중요하다 하시고 당연히 또 외적인 미도 함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적인 미, 외적인 미가 같이 공존하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성형 수술은 찬반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외모보다 더 큰 매력과 경쟁력이 내면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 진담 코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o loud.